앞으로는 다 케어하고 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셔야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정기적인 적절한 검사가 있어야지 진단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저희 학회를 잘 봐주시는 전도 유망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학회라고 저도 가볍게 그거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구강 검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의과에서 우리가 보통 뭐 2년 매년 한 나오는 공단에서 나오는 검진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뭐 저도 봤지만은 적어도 이거는 믿잖아요. 피 검사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혈액 검사 하는 거에 수치는 믿잖아요. 다른 거 무슨 뭐 문진표 작성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거는 뭐 왜 여기는 이런 걸 이거 돈 벌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초음파 왜 하라 그래? 뭐 이제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혈액 검사하고 이 체스트 엑스레이 찍고 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이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 바빠서 못 한다든지 뭐 하여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가 뭐 까먹었다든지 뭐 너무 바빠서 뭐 하여간 기타 등등의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구강검진의 수검률은 그것보다 형편없이 낮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도 구강검진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치과에서 하지만 그런 구강검진은 그냥 쓱 보잖아요. 내가 동네 치과 가서도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초진료를 내야 되지만 뭐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돈이 몇만 원 나올 수 있지만은 거기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도 의사가 이렇게 뭔가 들여다보는 신용도 하고 그러는데 구강검진 가면은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 하러 갔나? 왜 그렇습니까? 쉬지만 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협회에서 파노라마 한 장을 넣자고 지금 몇 년째 했는데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은데 자 파노라마를 찍는다고 하죠. 이제 그 자 인정이 됐어. 그러면 그 파노라마를 찍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그거가 얼마나 되겠까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뭔가 이제 치료받으러 가면 다 찍잖아요. 이거는 찍잖아요. 파노라마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별로 뭐 치과는 이건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걸 왜 하느냐 뭐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차라리 말이 많으면은 저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무시 잊혀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구강검진은 그나마 이 피 뽑는 검진은 그래도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무슨 뭐 업주한테 과태료 물리고 이런 얘기라도 나오죠. 구강검진은 그냥 없애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건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세트로 묶여가는 거니까 이 구강검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하겠다는 병원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없앱시다. 마치 종합병원에서 치과 필수과에서 뺍시다. 치과 선생님들도 잘 안 오고 뭐 펑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종합병원 안 돼요라고 의사들은 로비를 하잖아요. 필수과에서 치과를 빼자고 옛날부터 검진도 사실은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할 말이 솔직히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열심히 잘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내 눈하고 이 사람 눈하고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가령 어떤 객관적으로 그렇게 가령 파노라마를 찍어서도 스탠디다이제이션이 돼 있고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을 딱딱딱딱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가 판독을 해서 그런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환자들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거저해 주는 건데 그리고 뭔가 얘기해 내가 아주 바쁘거나 그러지 않으면 왜 안 하겠어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 가장 핵심은 객관적인 어떤 그 검사가 부재하다. 당장에 그 뭐 어떤 우리가 뭐 하는 뭐 사실 프로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큐레이를 찍어서 어떤 수치를 적는다는 그런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우리가 그게 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그래 가니까 그래도 뭐 숫자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뭐 나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작년하고 금년 본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이 봐도 그 선생님 작년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는데 그리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무슨 검진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그런 부분만 사실은 개선이 돼도
그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미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구강검진 한다고 국가 예산이 그게 뭐 1, 20억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그 예산이 그냥 새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왜 멀쩡한 보도블록 연말만데 뜯었다 새로 깔았다 하느냐. 구강검진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치과의사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곤란한데 영유아 검진 제가 안 하거든요.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왜? 교육은 제가 받았고 할 수는 있지만 왜? 잘 볼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걔를 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눈으로만 내가 봐가지고 미싱하는 것도 그냥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책임질 수도 없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다 건강검진한다고 모든 병을 다 잡아. 그러나 적어도 혈액검사 해가지고 숫자로 나오거나 체스트 찍어서 방사선거 전문의가 판독해서 나온 미딩한 내용에 관해서는 개런티가 되고 그게 문제가 돼서 분쟁 가더라도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법적인 다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법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그런 것부터 좀 해결을 해보자. 네, 그런 것부터. 네. 뭐 거창한 건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것부터.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그걸 좀 어떤 학회가 좀 맡아갖고 좀 열심히 이걸 좀 합시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저는 우리의 일단 기초적인 과제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진짜 거창한 뭐 대관을 하고 뭐 이거는 사실은 그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부적인 사업을 총무이사님이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저희 신생학회라 가지고 아직까지 발표한 것 같아서 저희 초록지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에서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하면 실제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진단 검사 테크닉 신지식 기술 위주로 해서 저희 학술대회를 이번에 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또 첨언해드린 거 이런 걸 바탕으로 잘 깔아주시고 학술대회 이번 학술대회 진짜로 써먹을 실용적인 그런 진단 검사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학술대회 개최했다는 의미로 기사를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등록인원 중에서 어느 정도 되실까요? 70, 아니 80명. 80명. 현장 등록이 있으니까 사전 등록만 70명. 회원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100명은 넘었고요. 저희 이제 등록 회원 같은 것들이 정확한 제가 숫자는 그중에 이제 치과 원장님들도 계시고 위생사분들도 계시고 계시고 업체분들. 구성이 비율이 한 어느 정도? 아무래도 뭐 치과 의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제 업체분들 같은 경우 약간 있고 뭐 정식으로 회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이제 이렇게 그 동안에 이제 참여해 주시고 하신 분들 업체 같은 경우도 한 10분 가까이는 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그분 중에 또 치과 의사이신 분도 있고 이제 겹치는 분도 이제 있지만은 그리고 치과 위생사분은 저희 이제 부회장 한 분은 이제 우리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이제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초창기부터 이제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제 그 치과 위생사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치과 위생사분들은 이제 굉장히 큰 축이 되죠 저희 학회에서는. 한 분은 저희가 늘 치과 위생사 선생님 모셨거든요.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오부강 부회장을 하셨고 황윤수 선생님 이제 고문이시고 고문이시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한 다음에 지원서에 보내주면은 이것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동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합 평면 정렬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쉽다. 교합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외에 또 교합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런 구강 바깥쪽에서 어떤 이런 스틱이나 보호 형태의 어떤 장치를 조금 보완해서 잘 보면서 술자가 환자 얼굴이랑 좌우에 이렇게 봐가면서 딱 잡아놓으면은 이거를 이제 기공소에 보내려면 막 저게 또 부피가 커지니까 쉽게 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잘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스캐너로 저 정보를 쉽게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첩과 라이브러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스캔을 이 부분만 스캔을 조금 하는 거죠. 이 앞부분만 실리콘 바이트를 이용. 치과계에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분들의 설명에도 도움이 되고 설득에도 도움이 되고 의사 입장으로서도 내가 이렇게 진단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검사의 방법들 그런 결과들이 반드시 앞으로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학회에서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임플란트를 예로 들면 임플란트가 공황외과, 고철과, 치주과 뭐 여러 군데서 다 하지만 또 임플란트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치주 학회라면 치주 질환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뭐 치료, 뭐 예후 여러 가지 이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10개라고 10이라고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진단을 사실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술대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보자면 아직까지 크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단 검사만에 좀 더 집중된 관점으로 모든 다양한 학회들의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망라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전문가가 있어서 각자 것만 보면 되지만 사실 기관과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다 다루게 되니까 저희 같은 학회에서 이런 신기술, 새로운 검사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한 번에 오셔서 좋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갈 수 있는 좋은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학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저는 언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이제 무슨 우리 이제 복지부나 심평원 이제 무슨 위원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치과위원으로 이제 참석하고 요즘에 반드시 시민사회 단체 이제 민간 위원들이 거의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예전에 전문가들만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의료에 관해서는 이제 뭐 이제 문외한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회의 같은 잘 모르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100% 하는 게 그런 게 치과에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이제 특정 제품을 자꾸 회의 같은 경우 개발된 지가 꽤 됐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맨날 이제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치과에는 너무 좀 들쭉날쭉해요. 어디 갔더니 이런 얘기하고 어디 갔더니 이게 이제 뭐 소비자 이제 뭐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제기된다 얘기했어요. 우리도 객관적인 장비가 있다. 아니 치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써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안 알리시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린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저희 이제 이렇게 이 업계죠, 쉽게 학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알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이고 민주주의 사회이고 뭐 쉽게 참여 정부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나 역할에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많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대이고 과거보다는 훨씬 여론 형성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여론을 환기하고 조성하고 바른 방향으로 리드하고 치과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인데 일단 치과계에서만이라도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막 이제 뭐 언론 지상이나 이게 막 얘기가 되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의견이 오고 가야 이게 넘쳐야 주변에 뭐 치과에서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그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보건의료 영역에 있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다 흘러나가다 보면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SNS 시대에서는 한두 단계만 넘어가면 뭐 정말 우연한 기회에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무슨 자기 이 스레드에 올린 글 하나를 보고서도 뭐 이런 게 있었어라고 이렇게 거꾸로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과 글의 중요함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는 중요해지고 힘이 더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뭐 사실 치과계 뭐 다른 분야도 뭐 그렇겠지만은 될 일을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금 당장에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치과계도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물론 그
안 돼야 되는 일을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돼야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꼭 돼야 되는 일들이고 됐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참 절감을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학회가 결성이 됐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저희는 이제 융합이고 다 학제이기 때문에 여러 직역이 다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왜? 진단 검사에 관한 것에 공감을 하시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뭐 이제 이런 게 요즘에는 뭐 이게 무슨 뭐 로비라든지 무슨 뭐 김영란법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문제가 될 뿐이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회원분들이시고 적어도 치과계에서만이라도 좀 여론을 많이 환기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접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민간위원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소비자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고 늘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 가면 그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뭐 치과는 이렇고 아니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면 그걸 왜 그럼 너희들이 안 하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들이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게 공론화가 되고 말들이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말들이 좀 많아지고 뭐에 대해서 뭐 요즘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뭐 이게 노이즈가 되건 뭐가 되건 지금은 너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그 의료 파동 때문에 의사들이 거의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탑픽의 1등이고 그 다음에 한의사들이고 치과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나쁜 건 존재 없는 것 같은 투명인간, 예, 그렇잖아요. 투명인간이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세상에 오히려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싶어서 그 집단의 약간의 명예나 이런 거는 좀 훼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정화작용도 일어나고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데 치과는 너무 정말 좋은 의미 뭐 그냥 무생무치가 좋은 의미 있는지 무생무치를 넘어서 이제 존재와 이제 무존재의 한 중간쯤이고 뭐 정원을 무슨 이제 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원을 확 늘려가지고 문제됐는데 치과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그냥 근데 치과 의사들은 정작 우리끼리는 치과 뭐 정원 많아서 감축해야 되나? 그건 우리 뿐이지 아무도 외부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좀 얌전하고 조용하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학소부 회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학회는 하시는 영역이 워낙 많고 아무래도 이제 치료 분야 뭔가를 어떻게 해서 병을 어떻게 고치는데 아무래도 전문학회는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진단을 전제로 하자.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고 한 거를 치료를 어떻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관한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시고 한데 그게 이제 공론화돼서 서로 간에 전문가들은 다 알죠. 전문가들은 뭐 그거 네가 진단한 게 맞아 틀려 하는 것 그거는 이미 넘어선 분들이지만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하시는 데는 약간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덜 하시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회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넛징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여기 우리 병명리 교수님 치주니까 치주에서 좀 그런 거 이런 건 해주세요라고 찌르면 우리 광경리 이제 부회장이 괴로워하시면서 치주학회에 가서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걸 해서 사실 이제 우리 학회 다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더 여론이 환기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전문학회에서도 그냥 잠재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역시 누가 좀 건드려주면 저는 건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독자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임플란트 학회가 외과 치주 고쳐 3개 학회가 있지만 임플란트 학회가 독자적으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뭐 그런 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학회가 4개가 있지만은 뭐 임플란트 각 학회마다 무슨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에 관한 고유 연구를 하는 학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좀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라고 하면 저희도 비슷한데 다만 저희는 그 진단의 크라이테리아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있어서 좀 뭉치기가 좋지만 진단은 치주 진단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학내과 턱관절 관련된 진단도 있고 외과에 관한 신경술 다 좀 별개의 영역이라 따로 놀기가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은 연구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건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관계기관에 건의할 때에는 학회라든지 그런 조직의 서포트가 없으면 전혀 귀도 안 기울이고 그건 일종의 개인 민원인으로 어느 한 교수님이 야 나는 이거는 정말 노벨상에 이겨나는 위대한 이제 정리를 했어. 이거를 정책에 반영해줘 한다. 네, 훌륭하시군요. 끝이에요. 네. 그렇지만 학회나 특히 학회는 그 협회하고는 달라갖고 여기 잘 아시겠지만은 그 복지부나 이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협회는 이익단체로 보거든요. 너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학회는 굉장히 그분들도 무겁게 봅니다. 학회라는 게 들으면 일단 교수님들이고 이분은 아카데믹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의과 같은 경우는 의학회라는 게 있고 의학회가 의협이나 병원협에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치과는 역시 우리 치병협이 있고 우리 치의학회가 있고 치협이 있지만 치협 원톱이잖아요. 네. 그냥 치협 이외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런 치협으로 가서 건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이고 또 그냥 좀 수가를 좀 올려보시려고 하는군요. 아이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딴 학회도 딴 협회도 의사 선생님들도 어렵고 한의사분들도 어려워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는 학회가 얘기하는 것과 협회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인준이 안 됐을 때는 가칭이거든요. 네, 가칭은 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인준이 됐으니까 저희가 하는 말에 이제 좀 무게가 실릴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사도 좋게 잘 써주시고 여론을 조성해 주시면 이런 게 다 이제 힘이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무슨 위대한 발견을 하거나 학술적인 진보를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회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이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회 가면 영양가 있는 학회 뭐가 이제 떡이 나오는 학회 뭐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이 학회의 모토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회명으로 공문 보내는 거 무관이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가령 우리 치주에 관계된 어떤 검사를 해주세요. 그럼 치주학회 명의로 이제 공문이 나가거나 건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치주학회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에 관한 거는 치주학회에 100가지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거든요. 굉장히 비중이 작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무슨 외과학회라든지 관여하고 있지만은 하는 일이 많으다 보니까 학회장님들도 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공감을 하지만 왜 그런데 이렇게 보험 수가도 잘 개선이 안 되고 다른 또 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그 일 하나하나가 해결하는데 되게 힘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리스트 중에서 아무래도 아래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관이라는 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인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인준학회에서 어떤 공문을 하나 보내고 의견을 발표하고 또 의견을 발표한 게 이렇게 여기 이제 뭐 대한진단검사 치약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민원을 하나 내면 공무원들은 아무리 이상하고 정말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 민원이라 딱 이게 딱지가 딱 붙어서 뭐 인터넷에 글이 한 줄 올라가고 뭘 하건 간에 공무원들이 일단은 그러면은 무조건 답변해야 돼요.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정말 민원이 들어와도 정말 그럴듯하게 그게 이제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회에서 이렇게 공문을 하나 보내야 한다든지 공식 의견이 나가면은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은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대관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무슨 뭐 돈살 들고 다니면서 그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돈도 없고 뭐 그런 힘도 없지만은 진단검사 취약해라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써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아주 이런 것들이 의과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대관 업무도 아닌 대관 업무인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떠들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서정 교수님 무슨 25년 차가 되었나. 특히 이제 보존과를 전공하고 특히 이제 강의를 명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혈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저도 늘 보존과에 언제나 오늘 큐레이를 이용해서 오늘 뭔가 빨간 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서정 교수님 강의를 처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되시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또 추계 학술 대회를 하시는 텐데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12월에 강의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여러 번 해보면 12월에는 사실 학술 대회가 많아가지고 막 등록자는 막 1000명이라는데 가보면 되게 텅빈 강의실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강의도 되게 많고 또 신생학회이기도 하고 또 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아마 한 10분 정도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 한 강의 중에 가장 꽉 찬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저도 학술에서 해보면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일요일 저녁에 또 집에 가서 식사하시려면은 너무 많은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강의를 하는 게 제가 막 일부러 성의 없게 준비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 제목은 25년차 치과의사에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큐레이라는 장비입니다. 저는 이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도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되게 그 진단검사 치약회의 도움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고 해서